혹시 얼굴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트렌드 코리아는 제가 살펴보니까 올해 5월 달에 제가 강의를 했었더라고요. 트렌드 코리아 2024. 그래서 음, 했었고요. 트렌드 코리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궁금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가 17번째 트렌드 코리아거든요. 2009년에 첫 출판이 됐으니까 지금 올해로 17번째인데 제가 요즘 보니까 이거 이외에 얘가 독보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1년 앞을 내다보는 각종 데이터를 모으고 그래서 소비자 분석 그 서울대의 연구소가 있잖아요. 그 전공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독보적으로 김난도 교수님이 주도하에 했었는데 요즘 제가 보면 이거 이외에 좀 이렇게 어느 분야에서 어느 한 그 도메인에서만 좀 더 분석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사람들이 불안하구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구나. 너무 빠르게 바뀌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럽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일단 시작할게요. 넘어가야 되는데, 예. 트렌드 코리아 이게 책 보이고요. 요번에는 아마 내년이 뱀띠 해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그 키워드를 잡을 때 그 팀에서 굉장히 고민을 한다고 하죠. 근데 요번에는 스네이크 센스라고 잡았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불안하고 경기도 어렵고 이런 시대에 뱀처럼 지혜롭게 이거를 좀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해요. 그 초판은 9월 25일에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10월 10날 제가 받아본 책에는 9세 인쇄했던,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9번째 찍고 지금 11월 달인데 몇 판을 찍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트렌드 제보 기간은 매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7월 31일까지 제보를 받고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하고 모든 걸 총괄한 야, 다음에 집필 들어가서 아마 한 2달 만에 일세 찍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아마 진행하는 것 같고요. 그 김난도 교수님 강의를 일부러 제가 서울 가서 듣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이 강의를 또 해야 되기도 하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거 집필할 때 챗GPT 도움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는 챗GPT가 굉장히 일상에 진짜 막 이렇게 우리가 핸드폰 그 뭐죠? 그 아이폰 그 스티브 잡스 형님이 그 발표하고 나서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진짜 우리가 잘 때도 꼭 껴안고 자잖아요. 핸드폰을.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애기들만 그랬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 AI가 굉장히 많이 깊숙하게 들어온 것 같고요. 심지어 그 어떤 모임에 갔더니 아이스 브레이킹을 챗GPT한테 물어서 프로그램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게 스네이크 센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옴니보어, 아보하, 토핑 경제, 페이스 테크, 무해력, 그라데이션 K, 물성 매력, 기후 감수성, 공진화 전략, 그 다음 밑에가 지금 여기는 안 나요. 원 포인트 업 이렇게 10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스네이크 센스라고 돼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미래융합 교육학계잖아요. 그리고 교육 분야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아마 교육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되도록이면 빨리 하고 여러분들 의견, 여러분들이 사실은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시니까 조금 의논을 하면 얘기를 나누는 게 오히려 굉장히 제가 막 혼자 말하는 것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대 교육 트렌드를 24년도입니다. 24년도 10대 교육 트렌드를 챗GPT한테 물었고요. 제미나이한테 물었고요. 그랬어요. 챗GPT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제미나이가 요즘은 또 괜찮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멀티모달은 재미나이가 조금 안 되는데 챗GPT는 멀티모달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좋죠. 근데 그래서 일단은 물었는데 약간 컬러가 다르게 대답을 하기는 합니다. 공통점도 있고요. 그래서 마치 굉장한 전문가 두 사람에게 물어본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챗GPT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4년도 교육 트렌드는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트렌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생의 속도 개별적으로 굉장히 다르잖아요. 학생들의 그 학습 받아들이는 속도가 학생들의 관심, 그다음에 교육 방법 이거를 다 개인화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교수님들은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거가 아니면 아예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좀 IT 계열 아이들이다 보니까 조금 빨라요. 그런 게 반응하는 게. 네, 그런 걸 봤습니다. 일단 이렇고요. 그 다음에 VR과 AR을 활용하는 상호작용, 흥미를 유발하는 것에 대한 트렌드가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AI 도구를 교육 도구를 확대하는 그래서 학습 이거는 챗GPT를 수업에 반영하고 이게 아니고요. AI를 교육 도구로 확대했다는 건 뭐냐면 그거 교수님들 대학에서 하지 않나요? 학습 분석, 예측 이거 많이 하고 무지하게 설문지 많이 하라고 그래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교수자, 뭐 학생들 설문에서 설문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자퇴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사업을 하니까 사업 분석 결과로 제시하기도 해야 하고 그런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시미스하게 바뀌면 AI가 자동으로 그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까지 가면 조금 나아질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이런 단계로 들어가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 상업 분야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 학습 분야가 좀 느린 것 같기는 해요. 개인화된 적합한 속도와 그 흥미를 갖고 있는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게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PBL은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요즘 수능일인데 뭐죠? 시험 보는 날인데 날씨가 따뜻하다 그렇잖아요. 좋아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게 지구 온난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능이 예전과 다르게 너무 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기후가 그런 게 아니야 이런 말도 나오긴 하는데 심각하게 기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한 교육이 추가될 가능성에 대해서 트렌디했습니다. 2024년도에. 왜냐면은 뭐 이렇게 지구 환경 뭐죠 기후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데이터 리터러시가 강화됐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는데 AI는 데이터가 없으면은 AI가 학습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 AI로 뭐 프로그램을 했다 어쩌고저쩌고 제가 이제 저기 IT 쪽이니까 심사평가를 많이 나갔는데요. 무조건 AI가 키워드예요. 무조건 AI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AI를 도대체 어떻게 했냐, 학습 데이터를 어디서 모았냐, 그럼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AI는 학습 데이터가 없으면 꽝입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학습 데이터가 몇십만 개, 몇백만 개가 돼야 얘가 이렇게 굉장히 데이터가 진정성 있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 해석 이런 것이 강화되는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이 나왔는데 예전부터 우리 온라인 학습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점차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확대되고 있고 교육의 사회화라는 거는 학습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트렌디하게 좀 화두가 됐었나 봐요. 그렇고 특히 그거 요즘 저 챗GPT 오른 거 아세요? 전혀 표정이 없으신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지금 삼성이 4만 원대로 떨어졌다고 그러고요. 예. 지금 나 곡소리가 막 들려요. 우리나라 증권 투자했던 사람들 그 대신에 그 비트코인이 막 무지막지하게 올라갔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학생이 아버지 계좌 이용해가지고 몇 억을 날렸다고 그러고 그런 뉴스도 어제 나왔는데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기술 및 금융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것이 재정 관리 쪽으로 교육이 돼야 되지 않냐. 이제 교육이 너무 현실과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민권 교육이라는 거는 디지털 환경의 책임성, 그래서 자기 권한과 보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제미나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는 챗GPT가 얘기한 거고요. 제미나이는 2024년도의 교육 트렌드를 개인 맞춤형, 아까 비슷하죠? 챗GPT도 이거 얘기했잖아요. 개인 맞춤형. 근데 얘는 약간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 마음에 들었습니다. AI 기반 마이크로러닝. 마이크로러닝 대학에서 많이 하시죠?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동계에서 마이크로러닝 얘기했었는데 그때 약간 생소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마이크로러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애들이 마이크로 러닝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집중을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가르치는 내용을 딱딱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요약 정리해 주는 형태로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학습 보편화, 그러니까 혼합 학습이 보편화됐는데요. 혼합 학습이라고 하면 뭐 온라인이든 AR을 적용하든 다양하게 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갔냐면 학습자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치건 사회건 간에 개인 중심으로 가고 있고 우리 미디어도 레가시 미디어에서 이제 그 점차 그 소비자 쪽으로 가는 미디어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 뉴 미디어라고 얘기하는데요. 레가시 미디어는 KBS, MBC 이렇게 큰 거대한 그 방송국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이 다 방송국을 하나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처럼 이것도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 중심, 학교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다 학생 위주로 다 가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교수하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교수님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수업 준비할 때 예전에는 한 3시간짜리 수업 한 5시간 준비하면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 종일 준비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교수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메타버스 기반 교육이 등장했고요. 가상현실 속에서 학습 경험을 하는 것이 이제 속속들이 좀 분야가 나오고 이문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0 몇 년도에나 제 학교 사업하면서 방문했었는데 이미 그때 그 많이 하셨죠. 예, 가상으로 하는 그 신체 내부 속으로 들어가서 신체를 보는 듯한 그 교육이 이제 의학 계열이기 때문에 그게 더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게 점차 보편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그냥 말하는 거는 먹히지 않고요. 데이터에 근거해서. 왜냐하면 그만큼 데이터가 숙성되어 있고 주변에 널려 있는 게 데이터고 데이터 분석되는 툴들이 쉬워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소프트 스킬 교육 강화는 소프트 스킬이 이제 제가 뭐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그 개인이 독립적으로 타인하고 협업할 수 있는 쉬운 그런 스킬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줌 같은 것도 사실은 그 소프트 스킬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일반 개인이 여러 사람과 협업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 이게 그런 것들 소프트 스킬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강화됐고, AI와 함께 배우는 시대, 그래서 AI 기반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AI 튜터를 이용하거나 이런 거 나왔고요. 비슷하죠. 하지만 약간 결이 다르죠. 챗GPT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7번이 나오는 게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그래서 환경이라든가 글로벌 시민의식. 8번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 교육이 확대됐습니다. 이거는 챗GPT는 아까 얘기 안 했는데요. 기업들에서 삼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힐링 그 명상 그 방 있죠. 명상하는 방을 힐링 센터처럼 만들어서 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는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정신 건강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이 되고 사람이 면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는 게 되면서 인간 본성인 외로움이 증가하는 거죠. 인간은 사실은 그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욕구가 디지털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더 증가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고 평생 학습 문화, 이건 다 아시죠? 평생 교육 체제에서 뭐, 이렇게 성인 학습자 반 이런 거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자기주도 학습, 그 학습 기회를 확대하게 되고 이렇게 갑니다. 교육의 민주화는 뭐냐면 학습 기회가 공정해야 되고 다양해야 된다 해서 이미 다양화는 많이 가고 있는데 외국인 학습자도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로 들어선 건 알고 계시죠?
국민의 5% 이상이 외국,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 5%를 넘어서면 정의하기를 다문화 국가라고 정의하거든요. 근데 이미 5%를 우리나라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뭐죠? 단군의 뭐, 이렇게 배달의 민족, 뭐, 단일 뭐, 민족, 이거는 다 물 건너갔고요. 저희 캠퍼스만 해도 일본어도 들리더라고요. 예전에 중국어 많이 들렸었는데, 베트남, 뭐, 일본어 이렇게 많이 들리고요. 그래서 일본어는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 말이 들리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양성이고 학습 기회 공정성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외국인 학습자가 수업을 듣는데, 시험 문제를 한국어로 낼 것이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왜냐하면 걔네들도 공정하게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등록금 똑같이 내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화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2024년도고요. 자, 그래서 재미나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저게 편향성이 있습니다. 제가 구글 트레이너다 보니까 구글을 좀 보니까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멀티모달은 안 되지만 데이터를 볼 때는 아무래도 구글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글 재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챗GPT에게는 일단은 25년을 좀 예측해봐라고 얘기했더니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그냥 재미나이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될 것 같으대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까 말한 그 개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제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유초등 교육을 통합하고 고교 학점대가 확대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참고하십시오. 이제 재미나이가 전문가니까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 플랫폼이 확산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데이터 기반 교육 의사 결정이 강화될 거다.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가 쉽게 쌓이고 있고요. 이게 되는 이유는 IT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쉽게 쌓을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했고요. 그리고 그게 오픈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쉽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데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교육을 결정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AI 디지털 교과서가 나온다고 하면 제가 이제 예측하기로는 그런 AI 기술이 들어가서 똑같은 교육 콘텐츠인데 학생마다 다르게 약간 걔가 흥미 가질 만한 예제를 사용한다거나 그렇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속도도 다를 거고요. 예, 학습 속도도 다르고 흥미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도입이 된다면 교수는 가르치기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진짜 튜터처럼만 해야지. 티칭이 일괄적으로 같은 진도로 가르치는 게 점차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나중에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6번 재미나이가 얘기하기를 6번에서 교사의 역할이 변하지 않겠냐. 학습 코치, 멘토로 변하지 않겠냐. AI 디지털 교과서가 나온다면 진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25년에 안 되더라도 변화가 물결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교수님들이 다 예측은 하시겠지만 이제 좀 표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학생 중심 교육 환경 구축이 화두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어제 한 거 아주 따끈따끈한 분석이고요. 어제 11월 13일 날 밤에 제가 물어봤더니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2025년의 교육 변화를 이렇게 딱 찍어보면 개인 학습의 개인화, 학습 공간의 확장, 그래서 시공간 제약 물론 없고 학습 경험의 다양화, AR, VR을 적용하고 다양한 그 IT 기술들을 해서 경험이, 익스피리언스가 다양하게 되는 학습이 이루어질 거다. 교육의 평등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외국인이건 기본 지식이 있건 없건 간에 어떤 교육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다 알아들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야 되는 쪽으로 강화될 거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래사회 인재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던가 뭐 재정 관리라던가 그 비트코인이 부각되고 있어서
이런 쪽에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기축통화화 하겠다 이런 말들이 오가고 그래서 아마 그 금융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자, 그래서 소비 트렌드, 아까는 교육 트렌드였고요. 재미나한테 일단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김난도 선생님이 만든 그 책을 읽기 전에 우리가 좀 미리 좀 알고 봐야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나에게 물어봐서 소비 트렌드를 물어봐서 아까는 교육 트렌드였고 이건 세계입니다. 아까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 거고요. 지속 가능성, 친환경, 에코, 이게 이제 당연히 2025년대는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는 이게 된다는 거죠. 경험 중심 이미 되고 있죠. 요즘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행을 가거나 이런 걸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IT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요. 사람들이 모이면 물건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SNS 상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더 폭이 넓어졌잖아요. 나를 알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영역이 면대면보다 SNS가 많아지면서 자기가 뭘 밥을 먹었는지, 어디 여행을 갔는지, 이걸로 알리면서 자기를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험, 가상 경험, 이런 쪽으로 많이 소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개인 맞춤형 소비가 심화할 거다. 그래서 AI 기반 맞춤형이 돼서 똑같은 물건이라도 개인 맞춤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크록스 신발에 지비추 다는 거 보셨죠? 그래서 똑같은 크록스 신발인데 지비추를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절대 똑같은 신발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약간 그런 형태로 모양이 가면서 사람들이 인간의 기본 욕망 중에 하나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표출하면서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 환경이 열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소비가 부상하고요. 공유, 지역 공동체 소비 이런 쪽 당근이 성공할 거라고 제가 생각 못 했는데 굉장히 성공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이런 걸 또 좋아하는구나. 물론 빨리 당일 배송이 되잖아요. 당근 경우에는 동네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 당근 당연히 아시죠? 이렇게 모임도 만들고 막 그러는 거 아시죠? 당근톡에서 집도 팔고 이거는 뭐 옛날 얘기고요. 모임을 만드는 거를 팔더라고요. 이런 동네에서 몇 살 맘들 모여요. 이런 모임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갈 것 같고요. 건강, 웰빙 이건 당연히 많이 가는데 이게 정신건강 쪽에도 간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개성 중시 소비 아까 그 개인 맞춤형 소비 3번하고 6번하고 약간 통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제작을 한다거나 자신만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의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하요. 그래서 이렇게 링을 달다던가 그래서 여기 김난도 씨가 얘기하기를 명품 가방에다가 몇천 원짜리 링을 다양하게 달고 다닌다. 그래서 절대 똑같은 가방이 없는 거죠. 아까 그 크록스 신발에다가 지비추 달아가지고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간의 기본 욕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예측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렇고 비대면 소비,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당연히 이거 많이 가고요. 가치 소비, 윤리적이거나 사회적 기업을 선호하는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불안하잖아요. 믿을 수가 없고, 옆에 사람들 믿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욕구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윤리적이거나 믿을 만한 기업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은 막 믿고 거기 몰빵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 합니다. 경험 가치인데, 예, 경험의 중요성, 체험, 오프라인 공간, 오프라인 공간이요, 다시 뜹니다. 그래서 아예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나올 텐데, 김난도 씨도 이 얘기는 했습니다. 테크놀로지 기반 소비, 메타버스, NFT, 그다음에 엄격한 품질과 비용 계산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 트렌드 코리아 이제 보겠습니다. 옴니보 이렇게 쭉 나오죠. 아보아 토핑 경제, 페이스테크, 무해력, 그라데이션 K, 물성 매력.
기호 감수성, 공진화 전략, 원 포인트 업 이렇게 됩니다. 자, 볼까요? 드래곤 아이즈라고 해서 이거 2024년도 거는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비교를 좀 해보자면 2024년도에는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막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막 분초를 재가면서 뭔가 일을 하고 호모 프롬프트라고 그래가지고 AI를 어떻게 활용할까? 우리가 어떻게 프롬프트를 써야 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붐 업돼 있고 육각형 인간이 뜨죠. 완벽한 인간. 예, 뭔가 전혀 못한 데가 돈도 많고 얼굴 잘생겼고 뭐 공부도 잘하고 천재고 막 몸도 좋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추앙하고 막 이러고요. 이제 도파민이라고 해서 극도의 즐거움을 쫓아서 사람들이 막 다니는 거잖아요. 도파민이. 그래서 도파민을 게이밍 하듯이 쫓아다닌다 그래서 그랬던 거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요즘 없던 아빠 기억나시죠? 그 남자가 막 일도 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애기도 봐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 스핀오프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일 중에서 한 포인트만 좀 바꿔서 비즈니스를 좀 바꿔가는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 그래서 엔잡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너 갑자기 뚱딴지 같이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약간 이렇게 유사하게. 그거는 다 공감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그냥 디토 소비는 뭐냐면 소비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은 결정권을 갖고 싶어 하는 반면 너무 결정할 게 많으면 누군가가 결정해 주기를 원하는 심리가 또 있거든요. 너무 결정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왜냐하면 결정을 내가 하면 책임을 내가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결정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결정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동시에 다 있거든. 이게 디토 소비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이 뭔가 결정을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그 디토 하면서 따라가는. 그래서 이효리 씨가 뭔가 화장품을 사면 내가 결정하는 거죠. 이효리를 선택했으니까. 근데 이효리 씨가 선택한 걸 믿을 만하니까 내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디토 소비 가고. 리퀴드 폴리탄이라고 그래서 막 자기가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지방에 어느 자기가 취미 활동을 하는 곳에 이렇게 떨어져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돌봄 경제는 지금 아기만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돌봄이 필요하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어른을 모셔야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자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우리는 자 이제 약간 비교를 해보면 제가 느끼기에는요. 사람들이 넉다운 된 것 같아요. 지쳤어요. 이제는 도파민도 안 하고 뭐 저기 육각형 인간도 쓰잘데기 없어. 그냥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는 뭐가 구씨 아저씨 이런 사람 좋아해요. 그냥 할 말 없이 앉아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아 있는 사람 추앙하면서 그 사람 유튜브 보고 있고요. 이게 너무 피곤하지 않나. 예. 1년, 이게 5개월 사이에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그래서 지금 보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1950년대보다 훨씬 빠르게 말한대요. 이래서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제가 분초사이 얘기하면서 기억나세요?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보지 않는 이유. 속도 조절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유튜브는 1.5배, 1.25배, 뭐 1.7 몇 배 이렇게 보잖아. 속도를 조절해서 보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빠르게 천천히 말하는 거 못 견디고요. 20년 전보다 10% 빨리 걷는데요. 그래서 라이프 속도가 빨라졌고요. 그래서 2024년 1월에 우리나라에 적색 신호의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신호등이 등장한 거 아세요? 아주 많이 있죠, 주변에. 딱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짜증나서 못 견디니까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주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주문했는데 실제 데이터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5초를 줄이잖아요. 음식 주문 후에 음식이 나오는 시간이 5초가 줄면 그 각 매장당 연 8,210달러의 수익이 더 증가하는 걸 분석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100만 원 정도. 예. 이게 데이터가 발전되니까 좀 피곤해요. 이렇게 다 나오니까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음식 주문 후에 시간을 줄이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주문을 정확하게 알아듣는데 대기 시간을 15초 전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요. 드라이브 스루에서 이렇게 버튼 누르는 게 시간이 걸리면 막 짜증나가지고 안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UI, US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이 늘어납니다. 그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I로 대체되는 직업군은 알고 계시죠? 블루칼라층이 오히려 AI로 대체가 안 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AI로 대체할 때 돈이 많이 드는데
고소득,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쪽을 개발을 해야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발생하는 쪽에서 개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의료계라던가 법률계라던가 이건 돈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먼저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그 빨래 개는 거 있잖아요. 빨래 개는 거, 이렇게 수건 개는 거. 그거는 로봇이 못합니다. 인간은 쉽게 하는데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고 어떤 각도로 재야 돼,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개야 되는지를 분석을 그 짧은 시간에 못합니다. 대신에 숫자 계산은 정확하게 하는데 펑션을 주면 하는데 그런 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성찰하고 사색하는 거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걸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옴니버입니다. 올해 2025년 트렌드 옴니버 잡식성이라는 뜻이고요. 나이, 성별, 소득, 지역 집단 다 섞여버렸어요. 이제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몇 살에 결혼하고 어느 정도 되면 애를 낳고 애가 학교에 가기 때문에 학군이 좋은 지역에서 살다가 애들이 학교를 다 가면 이제 아파트를 팔고 비싼 동네에 살다가 이제 좀 나서 이런 패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 안 따라가요,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기 시작했고요. 결혼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0대가 게임에서 그 게임 뭐 세계 게임 무슨 대회에서 1등 하는 사람이 68세인가 뭐 정확하지 않은데 게임을 하는 그 주류층들이 60대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화면이 화려하게 나오는 건데 거기에 돈을 들이는 50대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직업 체험하는 거 아세요? 킨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 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직업 체험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른들이 가서 즐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마 어른들이 100세까지 살다 보니까 자기의 진정한 그 특성,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젠더 경계는 진작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년 전에 미국 가서 옷을 사는데 여자 옷 코너 찾는데 그게 없고, 여자 옷,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옆에 아들이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그런 말 잘못하면 안 돼요, 엄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런 경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자 옷, 남자 옷,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수명이 연장됐고, 고정관념이 타파됐고, 그래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그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잡식성. 그래서 어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세그먼트라고 그러잖아요. 타겟층을 정하잖아요. 예를 들면 식기세척기가 나왔어. 그럼 이거는 주부들이 여자들이 주로 사용할 거야 라고 타겟층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지는 거죠. 남자가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30대 주부가 쓰는 게 아니라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쓸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 타겟층을 어떻게 정하고 세그먼트를 어떻게 할 거냐가 비즈니스에서 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도 이거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육도 제가 요즘 보면 성인학습자, 뭐 노인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챗GPT 초등학생도 가르치고 교육이 트렌드가 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그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려면 새롭게 분석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옴니버입니다. 그 다음에 아보하가 그거예요. 아주 보통의 하루입니다. 소확행이라는 거 몇 년 전에 나왔었어요. 소소한 행복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근데 이제 그것도 안 합니다, 이제. 아주 보통의 하루. 그래서 이제 피곤해요. 이제 행복이라는 거 찾는 것도 힘들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래서 구성한 배우가 스타가 됐다고 하죠. 그거 보셨어요? 나홀로 산다가 뭐 어디 나오나요? 구성한 배우 제가 일부러 어제 밤에 봤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되게 귀엽고 통통하게 생겼고 편안해 보여요. 근데 맨날 그 뭐지 돼지고기 구워 먹는 거 나오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힐링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그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간호사 하는 친구가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친구가 나와서 같이 이제 만났는데 퍼펙트 데이즈가 굉장히 좋다고 일본 영화입니다. 퍼펙트 데이즈는 그 청소부 얘기예요. 예, 하루 종일 청소하고, 그 잠깐 커피 한 잔 마시고 앉아있고 쉬고 이런 일상이 정말 지루한.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독립영화인데요. 독립영화인데 7주 만에
굉장히 많은 관객 수를 누렸다고 하죠. 이게 남에게 과시하지 않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그냥 편안하게 행복도 바라지 않고요. 그냥 사는 거죠. 네. 하루하루 그냥 감사하면서. 이게 1년 만에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한편 듭니다. 일단 근데 이게 이제 치료라고 해요. 그래서 분석을 하기를 치유의 과정이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그 인류가 너무 피곤하니까 이러면서 스스로 자가 치유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요즘은 너네 취업을 하고 대기업에 들어갈 이런 걸 해야 이런 얘기 씨알도 안 먹힙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옛날에는 취업 얘기하고 그럼 막 준비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런 거는 별로고요. 그냥 그래 너 오늘 재밌게 오늘 즐겁지? 뭐 이렇게 그날 그 소소한 얘기하고 이거 배워두면 재밌을 것 같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한편 들기도 합니다. 이게 치유의 작동이랍니다. 치유가 작동하는 과정이랍니다. 인간. 토핑 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핑이라는 게 원래 피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우가 있고 토핑이 얹어져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요즘은 그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막 이런데 인간 본연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는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존재감.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고 존재감을 확실하게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면 불안하잖아요. 어떤 아이덴티티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요. 토핑으로 차별을 하는 거죠. 거대한 돈을 뭐 이렇게 내가 명품을 사거나 이걸로 옛날에는 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조그만 거, 지미추 뭐 2천 원짜리, 3천 원짜리 이런 걸로 꾸민다거나 그러면서 자기를 차별화하는 거예요. 이게 토핑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예전에는 공급자 주도였어요. 명품 백을 딱 나오면 그것만 딱 들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공장에서 물건이 딱 나오면 그걸 딱 사고 자랑하고 그걸로 나를 인지시키는 게 아니고 물건을 샀으면 거기다가 나만의 것을 추가하는 거예요. 2천 원짜리 하나 딸랑이 달고 그래서 막 예쁘다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막 이게 저는 이제 상담도 공부했는데 인간 본연의 욕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바뀌어서 제가 되게 힘든데 IT 가르쳐서 너무 힘든데 하나 딱 안 바뀌는 건 인간 본연의 욕구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소속감과 차별화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 그 다음에 어떤 데 소속되고 싶은 욕구, 차별화되고 싶은 욕구가 이제 이중적인 거거든요. 내가 어떤 물건을 샀어. 그러면은 소속감이잖아요. 같은 물건을 샀다는. 그렇지만 똑같아. 그러기는 싫은 거죠. 그 욕구를 이중적인 욕구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크락스의 지비추가 그래서 나 데이트 친구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페이스 테크입니다. 페이스 테크가 왜 나오냐면 어포던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 표정은 굉장히 많은 걸 3초 안에 느끼게 해주죠. 왜 사람의 첫인상은 3초 안에 결정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직관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표정, 사람 얼굴 딱 보고 느낌이 오잖아. 쟤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면은 되게 기분 나쁜가 봐. 화가 나 있네? 되게 졸려온가 봐. 다 느끼잖아. 우리가 3초 이내에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페이스 테크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딱 보고 직관적으로 뭔지를 딱 알게 1초, 2초 안에 깨달아지게 만드는 표정을 넣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표정을 입히고 표정을 읽어내게 하는데 이게 주안점을 두고요. 그다음에 고유의 표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바로 깨달아지게. 그래서 요즘 자동차 같은 거 보면 귀여운 자동차들은 사람 눈처럼 고양이 눈처럼 하거나 되게 웃는 모양을 하거나 뭐 이런데 아마 미래 세대에는 더 이런 쪽으로 사람 이게 이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페이스테크를 집어넣으면서 좀 느낌 친화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딱 뭔지 알게도 만들고 다양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김남도 박사님 뭘 얘기를 하느냐면 커피 그 머신을 딱 봤는데 어느 버튼을 눌러야 될지 모른다면 그건 어포던시에 실패한 거다. 그냥 딱 보면 3초 이내에 이거 딱딱딱 눌러가지고 딱 나오게 이게 끝나는 게 어포던스거든요. 페이스테크가 어포던스의 가장
장점을 갖고 있는 기술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교육에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의 우리의 어퍼던스가 뭐 해야 될까요?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깨달아지게 하는 교육이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그냥 얼굴만 딱 보여주면 3초 안에 그냥 모든 거 다 그냥 이거 알겠지? 그럼 네 하고 또 끝나는 수업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다음에 무해력입니다. 사람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유해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람도 믿을 수가 없네. 디지털로 막 주문하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믿었더니 막 발등 찍히고 막 이 가족도 믿을 수가 없고 막 맨날 이혼한다고 그러고 뉴스에 보면 그런데 무해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요. 무해한 것에 끌립니다. 얘는 나한테 해를 줄 것 같지 않아. 얘는 그게 어떤 거냐면 작고 유약해 보이고 그 실수가 많고 막 서툴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요번 여름에 제 딸이랑 이제 놀러 갔는데 걔가 갑자기 뭐 너무 유명한 무슨 이렇게 인형이래요. 이게 달고 다니 가방에 달고 다니. 근데 보니까 막 부서질 것 같고 되게 싸구려 같이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런 건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뭐 명품 같지도 않고 비싸 보이지도 않고 되게 허술해요. 그리고 막 부러질 것 같고 플라스틱이고. 근데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오픈런이라고 그러나? 막 뛰어가서 달려가서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앙증맞고 귀염뽀짝하고 순수해 보이고 서투르고 귀엽고 작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무해하다고 느낀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생존 비법이에요. 인간은 안전하다고 느껴야 되고 내 존재감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그래도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내 존재감,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여기서 그걸 느낀답니다. 왜냐면은 작고 그러니까 서툴러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걸 가짐으로써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뭔가 되게 우월한 것 같고 얘를 내가 보호해주고 이렇게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끌린다고 해요. 그래서 긁힌 젊은이들의 생존 방법이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특히 많이 그런다고 해요. 그라데이션 K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문화 국가로 들어갔다고. 외국인 인구 비중이 5%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라데이션 K입니다. 코리아가 단일 국가가 아니고요.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의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잘못해서 이게 한국인이야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학교가 달라지고 있고요. 개별 평가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학생이에요. 근데 뭐 똑같이 가르쳤어. 근데 그 시험 문제를 한국어로 낼 것이냐. 그럼 불공평하지 않냐. 왜냐면은 한국인들은 바로 알아듣는데 베트남에서는 읽기 어려운데 뭐 시간을 더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트랜스레이터를 쓰게 한다던가 이런 거죠. 공정평가 방법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은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영국은 제가 2015년에 연수를 갔을 때 이게 이미 돼 있어서 굉장히 거기에 적합하게 평가하고 잘못됐을 때 다시 이제 컴플레인 하게 하고 이런 제도가 아주 확고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이전에 다문화 국가여서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과 일 사이 문화다. 그래서 그라데이션 이렇게 다양한 계층으로 돼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학에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나. 이걸 좀 마음으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성 매력이 뭐냐면요. 이거 뭐냐면요. 이게 소주 파는 데인가? 예, 선양 소주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홍보입니다. 홍보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김난도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님한테 용돈을 드릴 때 디지털로 예를 들면 50만 원을 써서 큰 돈이잖아요. 작은 돈 아니죠. 50만 원을 용돈을 드렸어. 근데 통장으로 그냥 디지털을 딱 드리는 거하고 우체국에서 그런 비즈니스를 했답니다. 부모님께 이제 용돈을 드리는데 우체부가 배달하는 거죠. 실제 돈을 담아가지고. 뭐, 우체부 아저씨가.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자식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봉투를 직접 만졌을 때 느끼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숫자로 딱 보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비즈니스에 적용을 했냐면, 소주를 파는데요. 이런 데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어하는 게 이게 소주 물이잖아요. 이렇게 하게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는 지금 그 조직 문화 배달의 민족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배달의 민족에서
우리 가족에게 저기 창피하지 않는 뭐 아빠가 되자 이런 게 이제 모토라고 해요. 그러면 말만 하는 거하고 그 자기 방에 회의실에 들어갈 때 자기 자녀가 이렇게 유나 회의실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기 자녀가 쓴 손글씨를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그럼 그거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 딸이 그 볼 때마다 아 맞아 내가 우리 딸한테 자랑스러운 아빠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이게 물성 매력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살아있는 게 수업에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막 가르치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손에 만지고 직접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느끼게 하고 그 디지털로 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과 또 다르게 왜냐하면 디지털이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환경에서 느끼는 것과 또 다르게 이런 걸 주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방법이 없을까? 네. 기후 감수성은요, 올해 7월 22일이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날이었던 거 아세요? 17.16도였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날. 예.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요. 이거 지금 미국의 실제인데요. 이게 이제 뭐죠? 그 토네이도 같은 거에 좀 강하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고 뭐죠? 온도가 뜨거워졌을 때 많이 열을 식혀주고 이런 집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요번에 그 뭐죠? 모자 양궁 선수들이 썼던 모자가 머리 온도 5도씩 낮춰준다고 이제 그런 모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80억 인구의 협력 조별 과제여야 한다. 한 사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 남자. 이 공진화 전략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 빨리 할게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의외로 많이 들어가네요. 공진화 전략은 뭐냐면 다윈이 천재인 것 같아요. 다윈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기 이런 지금 이거 보이세요? 이거 나비? 나비인데 이 주둥이가 이렇게 길어요. 예,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다윈이 그랬다고 해요. 분명히 여기는 아마 그 꽃술이 긴 꽃이 있을 거다. 예, 그래서 이런 게 나오지 않았겠냐. 그런다는데 지금 현재 나 혼자 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협업한다고 하죠. 그래, 현대하고 삼성이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고, LG하고 삼성전자가 이루고 있고, 예를 들면 오픈되어 있는 거는 개방형 플랫폼인 경우는 구글이 하고 있죠. 완전 오픈해서 협업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래의 융합 교육학계가 그런 제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다양한 전공끼리 서로 협업하고, 이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상대를 구분하지 말고 함께 성장하는, 예, 우리 뭐 학회에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더 간다는 거죠. 근데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마지막입니다. 원 포인트 업입니다. 예전에는 육각형 인간이고, 막 나를 바꿔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지 성공한다, 뭐, 이런 거 막 읽고 막 그랬는데, 이제 너무 힘들다. 예, 근데 발전하고 변화되고 싶은 건 인간의 욕구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바꾸게.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전체가 있는데 다 못 바꾸고 딱 하나만 바꿀게. 이렇게 간다는 건데요. 이게 왜 나오냐면, 현재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이 87.5%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싶은 욕구는 다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성공서에 나오는 얘기는 내가 따라하기 너무 힘들어. 예, 그러니까 도달 가능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 사람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냥 말로만 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만 하고요. 그거를 SNS에서 나누고 확인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아주 소소한 거. 그러니까 아까 저기 구씨 아저씨 하는 것처럼 그냥 하루 종일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삼겹살 먹는데 친구 불러가지고 먹고 서로 막 박수 쳐주고 웃고 잘했다 그러고 맛있다 그러고 이제 끝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주 소소하게 하나 정도만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자기 지향성,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도달 가능해야 되고요.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교육에 적용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걸 하기보다는 그냥 딱 하나만 알려주고 학생들이 도달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다 여러 교수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런 겁니다. 이게 개인 맞춤형 성장 지원, 자발적 동기부여, 자금 변화 격려 이게 세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